네, 안녕하세요. 저는 NLP 팀에서 버트 발표를 맡게 된 최재규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를 보시면은 첫 번째 introduction, background, preliminary 그다음에 4번 네 번째에서 버트의 인제 아키텍처와 트레이닝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experiment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단은 버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트라고 하는 거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거고요. 여기서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은 뒤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 앞에 보시면은 바이 디렉셔널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이 디렉셔널 하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벡터 값의 인풋 전체하고 마스크된 토큰을 한 번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고 원래 토큰 값을 예측함으로 바이 디렉셔널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뒤에 거를 설명 안 드리고 해서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 가시면은 바이 디렉셔널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키나 아니면 북커퍼스 같은 대용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델로 프리 트레이닝을 한 후에 특정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라벨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는 트랜스퍼 러닝 모델입니다. 그리고 버트의 퍼포먼스를 보면요. 스쿼드 1.1 태스크에서 이번에 엑셀렛이 나온 이후에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요. 버트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셀렛 같은 경우는 버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서버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데이터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U가 아니면 학습이 안 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버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버트 같은 경우는 전위 학습에 속해 있는데 트랜스퍼 러닝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이터셋이나 목적 함수를 사용해서 미리 훈련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학습에서 해당 태스크에 알맞게 파라미터를 쉽게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분류를 해 보자면 크게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파인 튜닝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피처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에다가 프리 트레인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인 피처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프리 트레이닝에서 나온 피처들을 태스크에 맞는 네트워크에 추가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엘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그 파인 튜닝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를 최대한 줄이고 프리 트레이닝된 파라미터들을 GLUE와 같은 태스크의 다운스트림 형식으로 쪼금만 바꿔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오픈 AI GPT가 있습니다. 우선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버트와 오픈 AI GPT와 엘모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엘모와 오픈 AI GPT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인제 유니 디렉션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고 엘모에서는 바이 LSTM 같은 양방향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진정한 양방향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단방향하고 단방향을 concatenate 했기 때문에 진정한 단방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버트는 진정한 의미의 bidirectional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저희가 미리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버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인제 발표를 했었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RNN이나 CNN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텐션만을 이용한 모델이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병렬화가 가능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고 뭐 기존에 1-2주 1주 걸리던 것들이 2-3일 정도면 해결되는 그런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인코더 부분은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윗단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셀프 어텐션 인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윗단을 보시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입력 문장의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는 거는, 여기 윗단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는데, 여기서 입력 임베딩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벡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이 모델이 학습하는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데, 이 패턴이 모델이 각 단어의 위치와 시퀀스 내의 다른 단어 간의 위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다음 밑단에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 계산을 할 때 가장 첫 단계가 인코드에 입력된 벡터에서부터 각 3 개의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 밑단의 임베딩 부분 x1, x2와 그다음에 오른쪽에 웨이트 값 qk v를 곱해서 행렬값을 곱하면 각각 뭐 x1과 wq를 곱해서 q1이 나오고, x2와 wq를 곱해서 q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쿼리 키 밸류를 형성을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벡터 값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벡터 값을 계산하고 현재 위치에서 인제 이 단어를 인코드할 때 다른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인제 결정하게 되고요. 벡터 값이 현재 단어의 쿼리 벡터와 점수를 매기려 하는 다른 위치에 있는 단어의 키 벡터 내적으로 계산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제 쿼리와 키 벡터를 곱해 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 점수를 8로 나누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수식에도 나와 있듯이 decay, 루트 디케이로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8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 이란 숫자가 인제 키 벡터의 사이즈인 64 제곱근이라는 식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더 안정적인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프트맥스 계산을 통과시켜서 모든 점수들을 양수로 만들고 그 값을 1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소프트맥스 점수가 현재 위치 단어의 인코딩에 있어서 얼마나 각 단어의 표현이 있는지를 결정하고요. 당연하게 인제 현재 위치의 단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이제 가끔 현재 단어에 관련이 있는 단어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어 다섯 번째 단계는 입력 각 단어들의 밸류 벡터의 이 점수를 곱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 이제 V를 곱하는 건데요. 여기 식에 보시면 소프트하고 가로치고 루트 DK 분의 QK 그다음에 곱하기 V, 요 식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벡터 값을 밸류 벡터 값을 곱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제 집중하고 싶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그대로 남겨 두고 없는 단어들은 0.001과 같은 뭐 작은 숫자로 곱해 버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 점수에 곱해진 웨이티드 밸류 벡터 값을 다 합해 버리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 출력이 바로 현재 위치에 있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 출력이 되고, 현재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제 scale the product, 여기서 보시면 scale the product attention 이라고 나오는 인제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식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그다음 셀프 어텐션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메커즘을 더해서 인제 성능을 개선을 하는데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인코더 부분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고요. 음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나눠 놨다고 인제 그거를 쪼개 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같은 거를 8 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인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인제 키 쿼리
밸류 웨이트 행렬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가 8 개의 어텐션 헤드를 가지니까 인코더 디코더마다 이런 8 개의 세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제 Z1, Z0 부터 7 까지 나오죠.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헤드의 퀴커리 밸류 웨이트 행렬을 가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키 인제 8 개의 지금 말씀드린 Z 행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8개 행렬을 그다음 단계인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피드 포워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1개 행렬만 인제 인풋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8개 행렬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른쪽 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8 개의 행렬을 합쳐서 컨케이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어 붙여서 행렬을 만들고 또 다른 웨이트 행렬을 W0를 곱해서 밑에 보시면 3 번에 오른쪽에 3 번에 보시면은 Z 행렬이 나오죠. 결국 이런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레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셀프 어텐션을 통과한 벡터 값에 인제 기존 정보를 보존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각 인코더 내의 서브 레이어가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다음에는 인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벡터들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시각화해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트 아키텍처와 트레이닝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트가 이제 버트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에 그의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왼쪽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이고 오른쪽이 파인 튜닝 과정인데요. 이제 큰 그림만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프리트레이닝에서 언레이블 된 코퍼스를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키텍처와 MLM과 NSP 과정을 통해서 피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MLM이라고 하는 거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의미하고 NSP 같은 경우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피처들을 가지고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왼쪽 그림에서 나오는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피처 값을 인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인제 그 과정에 대한 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인제 크게 2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베이스 모델하고 뭐 두 번째는 라지 모델인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레이어 수가 12 개, 뭐 헤드 수가 히든 사이즈 수가 768 개,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헤드 수가 12 개, 그다음에 버트 라지 같은 경우는 레이어 수가 24 개, 트랜스포머 블록 레이어 수입니다. 그다음에 히든 사이즈가 1024 개,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헤드 수가 16 개고요. 이제 버트 인풋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벌트 인풋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인제 임베딩 3 개의 값을 합쳐서 인풋 값을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센텐스 앞에 처음에 토큰에는 CLS라고 하는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CLS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이 부분이 인제 붙는데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CLS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일 경우에 뭐 CLS 토큰 위치에 해당하는 히든 유닛 아웃풋을 피처로 생각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각각의 센텐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Q&A 태스크 같은 경우는 뭐 퀘스천하고 패러그래프가 있으면은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2 개의 문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separate라고 하는 토큰을 사용하고 인제 어 두 번째로는 세그멘트 임베딩을 사용해서 앞에 문장에 인제 센텐스 A 임베딩 여기 세그멘트 임베딩을 보면 E하고 AAAA라고 돼 있고 뒤에 보는 E하고 BBBB가 돼 있는데 그런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인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인제 인풋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토큰을 마스크시키는 건데요. 뭐 그리고 이를 가지고 트랜스포머 구조에 넣어서 주변 단어의 컨텍스트만 보고 마스크된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단어 중에 15%를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고요. 이제 그중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인제 글로 써 있죠. 80% 같은 경우는 토큰을 80%의 확률로 토큰을 마스크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듯이 뭐 원래는 위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80% 같은 경우는 My dog is Harry라고 하는 오른쪽에 예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Harry라고 하는 단어를 마스크 콘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10% 같은 경우는 My dog is Harry를 뒤에를 뭐 애플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랜덤한 단어로 바꿔 주고요. 마지막 10% 같은 경우는 여기서 My dog is Harry를 My dog is Harry로 원래 그냥 맞는 문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양방향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뭐 다른 엘모 같은 경우도 단방향을 합치는 거였는데 이거는 중간에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그 마스크된 데를 치팅할 수 없이 마스크된 곳이 있기 때문에 치팅을 못 하고 그렇게 진정한 양방향성을 추구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넥센트 프레딕션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문장을 프리 트레이닝 시에 같이 넣어 주고 두 문장이 이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어지는지를 맞추는 겁니다. 프리 트레이닝 시에는 50%의 확률로 50대 50의 비율로 실제로 이어지는 두 문장을 랜덤하게 추출된 두 문장을 넣어서 버트가 맞추게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태스크가 실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중요한 NLP 태스크에서 뭐 QA나 아니면은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같이 두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 같은 것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제 파인 튜닝 볼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파인 튜닝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리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서 인제 다운스트림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시행하는데요. 인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프리 트레이닝 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 대부분과 동일하고 여기서 다른 점은 오른쪽에 보시듯이 배치 사이즈, 뭐 러닝 레이트, 트레이닝 에포크 수 같은 것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파인 튜닝을 할 때 인제 데이터셋 크기가 클수록 하이퍼 파라미터에 영향을 덜 받고 잘 트레이닝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그다음에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글루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경우에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했고요.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달성했고 특히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작은 다시 말하면 여기 392K 뭐 363K 여기 태스크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 그 밑단에 보시면은 숫자 그 데이터 크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가 작더라도 다른 것과는 다르게 뭐 프리 오픈 AI 뭐 그다음에 바이 LSTM, 엘모, ATTN 그거를 더한 것과 뭐 오픈 AI GPT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고르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보다 라지 모델이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게 인제 특이한 것은 데이터에 데이터에 데이터가 작아도 이제 모델이 큰 거를 사용해도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버트의 또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스쿼드와 스웨그가 있는데 스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과 지문이 주어지고 그중에서 뭐 서브스트링한 정답을 맞추는 태스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뭐 다시 쉽게 얘기하면 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인제 찾는 거고요.
버트 라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스쿼드에 여기서 보시면 사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음 그렇게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에 뭐 버트 베이스, 라지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테스트에 뭐 F1 값이나 EM 값이 이렇게 안 나온 것으로 표현된 게 이거는 제가 알기로 뭐 스쿼드 심사가 엄격해서 그런 것들이 인제 다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고 그쪽에서 뭐 나온 값만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액 같은 경우는 이제 앞문장이 주어지고 보기로 주어지는 4 문장 중에서 가장 잘 이어지는 문장을 찾는 태스크인데요. 이 또한 뭐 사람과 비슷하거나 뭐 능가하는 그런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인제 여기에 버트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거하면서 인제 그 요소의 중요성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Effect of Pre-training Task에서 일단 태스크가 버트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No NSP가 있고 NSP는 아까 Next Sentence Prediction 다음 문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50 대 50 비율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LTR Left to Right 그다음에 그거와 합쳐서 NSP를 수행하지 않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위에 세 번째 합해서 by LSTM을 더한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No NSP를 보시면 인제 NSP를 사용하지 NSP 노 NSP 같은 경우는 MLM을 사용했는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다음 문장 예측하는 거를 없앤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음 성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버트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LTR과 노 NSP 같은 경우는 MLM 대신에 LTR을 사용했고 NSP도 인제 없앤 모델인데 이게 음 표에서 인제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이렇게 하나라도 제거를 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만약 그 네 번째에 있는 by LS팀을 더한 것을 보시면 이거를 더 붙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LTI를 사용하고 NSP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by LS팀을 더해도 인제 MLM을 쓸 때보다 당연히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MLM 태스크가 더 딥한 바이 디렉셔널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단에 보시면은 모델 사이즈에 대한 효과인데요. 여기서 뭐 레이어 수 그다음에 히든 사이즈 그다음에 어텐션 수를 보시면은 네 번째에 나와 있는 12개 768개 12 개가 요게 볼트 베이스 모델이고요. 그 여섯 번째가 라지 모델인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라지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까지 인제 버트가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한 후에 다른 다운 스트리밍 태스크를 할 때 인제 간단한 클래스 파일을 부착해서 모든 레이어를 다시 학습하는 파인 튜닝 방법을 사용하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인제 벌트를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 튜닝 어프로치로 이렇게 분류를 해 드렸는데 이게 벌트가 엘모 같이 인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피처 베이스 어프로치로 사용했을 때 인제 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모든 NLP 태스크를 레프리젠트 하지 못하므로 특정 NSP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부착해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베너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주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제 버트가 NLP에서 인제 트랜스퍼 러닝 특히 MLM과 NSP 태스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BERT 같은 경우는 아까 MLM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진정한 바이 디렉셔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적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아까 결과값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적은 데이터 값에도 불구하고 적은 데이터 양에도 불구하고 라지 모델이 베이스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